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은 매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한국갤럽은 직접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ARS로 기계음으로 하지 않고 전화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걸 묻습니다. 그만큼 이 응답자의 어떤 자율적 대답을 많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반영하는 그런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갤럽은 이미 역대 대통령부터 쭉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트렌드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미 4월부터 대통령 지지율은 20% 초반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23, 24, 26, 25, 27 그러다가 20으로 떨어졌고요. 9월 둘째 주에 자 10월 이번 마지막 주에 지지도가 1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위에 보시면 부정평가가 바로 72%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론사 우리가 좀 그냥 참고만 한다고 그러지만 국민들 72% 여러분들 아마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중에서 10 중에 한두 명만 빼놓고는 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힘이 안 납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좀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나지 않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 가슴이 아파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요. 이 직무수행의 부정평가 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느냐 그 부정평가 이유로 김 여사 문제가 17%로 1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15%가 14%가 그 정도였는데 이게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2위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2위는 경제, 민생, 물가 1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소통이 미흡하다 7% 이런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참 김 여사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요. 계속적으로 좀 이 국민들이 많은 문제를 느끼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국 평균입니다. 전국적으로 19%라는 것이고 서울은 잘하고 있다가 22%, 잘못하고 있다가 66%인데 인천 경기가요 16%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게 인천 경기가 꽤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놀란 것은요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의 이 여론조사 이 표본수가 94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인구 비례를 해서 조사하는데 94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18%가 나왔습니다. 이게요. 지금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가 낮아요. 대구 경북이. 여러분 대구 경북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보수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정도로 보수의 본고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구 경북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18%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걱정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22%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대구 출신이라서 그렇지만 특히 이제 저희 고향 분들 같은 경우는 유경수 여사에 대한 이 향수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러니까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서 그 기준을 주로 유경수 여사를 많이 기준으로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이 고향 분들이 전화하셔서 그런 부분 지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김 여사의 어떤 해외 나갔을 때 왜 한복을 안 입냐 등등 이런 여러 가지로 왔는데 일단 여기서 지금 대구 경북에서 이 정도로 지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지지층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지지층들이 이렇게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건데 얼마 전 저는 참 놀라운 게 옛날 유경수 여사께서 그 공개하셨던 이제 이 회계 기록 보면 돈을 얼마나 아껴 쓰셨는지 또 얼마나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쓰셨는지 그 기록이 나온 거 보고 정말 참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렇게 유경수 여사가 참 아끼면서 정말 영부인으로서 자신의 역할 정말 그걸 너무나 열심히 잘 하셨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저희 아버님 때나 저도 얼핏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나긴 합니다만은
그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한복 뭐 이런 걸 입고 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비교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그러니까 더 이제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당 지지율, 즉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라는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32%인데 국민의힘도 32%예요. 이거 왜 이럴까요? 이게 만약에 그 커플링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동조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하고 이제 커플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가는 거는 지지율이 예전에 항상 그 이야기 했잖아요. 커플링 이제 같이 함께 간다는데 지금 이 현상은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은 19%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32%다. 이 이야기는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 즉 커플링이 아니라 반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서로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지금 서울은요. 더 심합니다. 서울은 민주당은 지지도가 30%밖에 안 돼요. 근데 국민의힘은 36%나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1,000만 시민들에게서 36%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대구 경북은 한번 보시죠. 대구 경북은 민주당은 16%밖에 안 되는데 국민의힘은 53%가 됩니다. 53%.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8%의 지지율, 즉 대통령 지지율과 53%에 달하는 국민의힘 지지율. 국민의힘은 대표가 한동훈 대표죠. 왜 이렇게 나타날까? 바로 여기에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한 대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석을. 이거 제 바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구 경북에서 53%라 하는 것은 그나마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이 의지, 가능성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이번에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17%밖에 안 나타난다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여권 갈등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지금 도대체 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권의 이 갈등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근데 보시면 윤 대통령에 있다라는 것이 60%입니다. 즉 윤 대통령의 소통 미흡이다는 것이 60%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부족이라는 것은 단 5%포인트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또 보수 지지자들도 45%, 또 TK의 47%가 윤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 두 가지 여론조사는 다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나오기 전에 한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태균 씨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겨 있는 이 조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글쎄요. 더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는 솔직히 혹시 한 자릿수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될 정도로 만약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나 전광판 안 봐요. 나 그냥 갑니다. 돌 맞아도 가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 여론을 돌로 생각하고 돌 맞아도 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한 자릿수로도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답이 없죠. 진짜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에도 참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알 겁니다. 제가 한쪽을 편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분석을 해드린 거거든요. 이 객관적 아마 여론 전문가들이 다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이런 여론사를 받고도 그냥 갑니다. 그냥 제가 갈 길 갈게요. 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진짜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국민들하고 한번 맞짱 뜨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안 지지해?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 국민들은 더 지지를 갖다가 철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야당이 좀 예를 들어서 이 반사 효과를 좀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야당 지지율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쟤들도 꼴 보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맨날 지금 이 안보 시즌에 저걸 가지고 무슨 뭐 저렇게 발목을 잡는다든지 장애로 나간다든지 택도 없는 질문한다든지 뭐 이런 걸 보면서 쟤들도 정권 못 맡긴다. 이제 그런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하나가 잘하면 하나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얘들이.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지율이 글로 넘어가지도 않고 지금 일단 다 중간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기회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해법을 몇 가지 해법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지금 이 모든 문제 발상은 당정 간의 당과 지금 대통령 갈등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본인의 현실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된다. 내 지금 현 주소가 이거다. 내 성적이 20점밖에 안 돼. 19점밖에 안 돼. 이걸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누구의 도움을? 그나마 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즉 한동훈 대표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무리 본인의 감정과 한 대표가 뭐 왜 우리 마누라 문자 안 받아라고 하지만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정권이 망하는 게 중요할까요? 못 망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죠? 첫 번째는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정도 한 대표의 어떤 이 조언과 한 대표의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과 해결의 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아무리 딴 사람하고 손잡아서 홍준표 시장하고 손잡으면 될까요? 예? 김태흠 지사하고 손잡으면 해결될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누구하고 손잡냐? 즉 뭔가 자기에게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사람을 손을 잡아야지만이 함께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로는 지금 뭐 극복 못한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누가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손을 잡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대표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되면 이제는 오히려 한 대표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독대를 요청해야 된다. 제발 이야기 좀 하자. 나 지금 죽겠다 지금. 이거 큰일 났다. 네가 좀 도와주라.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해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제가 정말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가 국민 앞에서 보여지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요. 이 감성적 판단이 지금 너무나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 텔레비 나오는 것도 꼴 보기 싫다.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 외교 활동 그것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는 외교 활동이 뭐고 간에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는 따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2부속실 이제 더 이상 설치하지 마십시오. 외부 활동하지 않는데 뭐 제2부속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본인이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정말 내조에만 하는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직접적인 국민들에게 이런 앞으로 내가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들을 밝혀야 되겠죠. 그걸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말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항상 국면 전환으로 인사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정말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즉 인사라는 게 꼭 책임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인사입니다. 왜? 보여지는 것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의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등 인적 개편, 그중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소위 김건희 여사를 내세워서 호가호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건 김건희 여사의 주변에서 이런 김 여사를 어떤 이 핑계로 해서 호가호위하는 인사들이 분명히 지금 대통령실에 존재하고 있고,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8명의 명단을 준 바 있습니다. 아마 본인들 다 잘할 겁니다. 왜냐? 이런 거죠.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나 하면 지난번 명품백 문제가 터졌을 때 사과 안 해도 됩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사과하면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 사과했기 때문에 탄핵당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우리 여사님이 대통령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하든지, 그런 간신 같은 행태를 통해서 해왔던 여사님이 나서야 됩니다. 이제 여사님이 이제 언론들도 만나고 여사님이 나서야 이 정부가 삽니다. 라고 했던 그런 참모들을 저는 이번에 속아내야 된다. 그리고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존재가 없는 장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장관들을 이번에 반드시 인적 쇄신을 대대적으로 하고 정말 국민 앞에 새 출발을 알리는 저는 대통령의 국민들에 대한 대국민 호소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정치 처음 시작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서툰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도와준 사람이 없다 보니 제 부인이 많이 도와줘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제가 한동훈 대표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당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부인 이제 앞으로 내조에만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적했던 인적 쇄신 제가 확실하게 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야당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러려면 뭐냐? 오는 4일 날 국회에 가셔야 됩니다.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셔야 됩니다. 한 해 동안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건지, 어떤 예산을 쓸 건지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게 바로 시정연설입니다.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은 더 분노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뭘로 알지? 라고 더 분노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일 날 가시고, 저는 이번 10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3가지의 어떤 사안들을 가지고 이제 임기 반환점을 11월 10일 돕니다. 그 10일 날 국민들에게 정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대국민 호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만 희망을 주시면 제가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야당을 설득해서, 정말 야당의 가랭이 밑을 끌어가더라도 제가 설득해서 이뤄놓고 나가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드리면 우리 국민들은요, 다시 한번 지지하십니다. 우리 국민들요, 그렇게 모진 분들이 아니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다들 원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지금 이 어려운 외교 안보적인 환경들을 개선해 나가고 지금 이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개혁들을 이뤄 나간다 그러면 저는 반등의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반등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 이번 달 넘기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모 씨가 대통령실에 아주 고위 간부를 만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거 내년에 저 동해 유전 터지면 다 끝나요. 다 덮여요. 한 1년만 참으면 돼요. 유전 터지면 다 끝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참 기가 막혀서 그 듣던 분이, 야, 대통령실 참모가 저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뭔가 기회를 만들어야지. 지금 저 동해 바다 밑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석유 기름 터지고 이거를 갖다 기다리고 이거를 삼겠다? 우리 국민을 바보로 하십니까? 예? 그런 생각으로 대통령 모신다 그러면 나와야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을 모신다는 분이 저렇게 천수답 정치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거 안 터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요구 사안들을 오는 10일 대통령 임기 반환점 때 뭐 정말 대통령실 이런 데 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초심을 가질 수 있는 장소, 뭐 저는 뭐 다른 데 좋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의 큰절을 한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조금의 여론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또 시기 또 이 질투 이런 감정들은 국민을 위해서 다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 보기 싫겠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본인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지금 필요하지. 어떻게 하든지 한 대표를 다시 지금 해서 좀 눌러 앉고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나라도 망합니다. 나라가 다 망하니까 꼭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